이 메탈 밀레니지 스트랩은 이게 잘못 산 건지 잘못 찬 건지 처음엔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하는 제품입니다. 처음 써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제외하면 메탈이라 통기성도 좋고 날개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일체감이 높아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매력이 있습니다. 워치포를 벗어놓아도 이 텐션 때문에 시계가 딱 서 있는데 충전기를 붙여놓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스마트워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계줄을 교체하는 줄질인데요. 일반 시계에서도 계절과 분위기에 따라 시계줄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순정 시계줄을 그대로 사용하죠. 왜냐면 시계줄도 비싸고 혼자서 교체하기엔 도구도 필요하고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도구가 없어도 밴드를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줄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품 밴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환 밴드들도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어 밴드를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밴드 중에서 애플워치의 밀레니지 루프를 좋아하는 편인데 메탈 메쉬 소재와 자석으로 착 감기는 그 느낌이 처음 출시 때부터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마음에 안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워치에도 밀레니지 루프 스타일의 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경쟁업체이다 보니 출시되지 않았고 정품이 아닌 호환 밴드 제조사에서나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는 이건 액티브2고요. 애플워치와는 다르게 일반 시계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날개 부분이라고 하죠. 커브 형태로 시계줄을 마감해주는 부분이 뻥 뚫려서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호환 밀레니지 루프가 있지만 사용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는 이 날개 부분을 채워주는 밴드가 기본으로 사용되었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탈 밀레니지 스트랩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거의 워치4 출시하고 한 달 뒤에 내놓은 제품인데 이것도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순식간에 품절되었습니다. 저는 3만원짜리 액세서리 쿠폰을 써서 33,000원에 구매했는데 그렇다는 건 정가가 63,000원이라는 소리죠. 은근 비쌉니다. 모델명은 GPTYR860, 색상은 갤럭시 워치 4에 맞게 실버와 블랙으로 출시되었고 사이즈는 스몰과 라지인데 S 사이즈는 갤럭시 워치 4 40mm, L 사이즈는 44mm와 각각 호환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에는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워치 4 전용이에요. 그래도 대충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직접 보여드리면 이게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42mm 모델인데 돌아가는 거 확인하시고 버튼 보시고 맞죠? S 사이즈의 메탈 밀레니지 스트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날개 부분의 곡면이 미묘하게 달라서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워치4는 진입이 되죠. 애초에 판매처에서도 워치4만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될 것 같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말만 못 믿는 패시브가 있죠. 사실 저도 직접 해보고 납득했습니다. 네, 될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스트랩을 살펴보면 상하단에는 갤럭시 워치4와 동일한 컬러의 커브 마감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양쪽 핀을 동시에 눌러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기 홀로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고 그냥 쓱 밀어넣고 양쪽을 눌러서 장착하면 됩니다. 메탈 밴드는 자석이 붙지 않는 걸로 보아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이고 밴드 단독 무게는 49g, 워치4 40mm와 같이 장착하면 76g입니다. 기본 러버밴드 스몰 미디움 사이즈가 21g이니까 참고하세요. 메탈 밴드는 애플워치 밀레니지 루프와는 다르게 각이 잡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밴드를 이렇게 들었을 때 밴드가 곡선 형태를 유지합니다. 밀레니지 루프와 비교하면 한눈에 보이시죠? 이 텐션을 강제로 누르면 아마 밴드를 이루고 있는 결착고리가 휘어지거나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치4에 장착했을 때는 유격 없이 딱 맞는데 역시 정품 밴드답게 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결착 방식은 수동 버클 방식의 폴드 오버 클래스프로 흔히 말하는 똑딱이로 보시면 됩니다. 버튼을 꾹 눌러서 장착하고 풀 때는 손으로 뜯어서 풀게 되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저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계로 따지면 이 조합이 거의 40만원대의 제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푸시 버튼이나 디버클처럼 눌렀을 때 부드럽게 풀렸으면 좀 더 고급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계줄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안쪽에 버클을 젖히면 메탈 스트랩을 움직일 수 있고 설명을 위해서 이걸 한번 풀을게요. 움직일 때 일정 거리만큼 토크가 걸리게 밴드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밴드의 가공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걸 볼 수 있죠. 아무튼 적당히 길이를 조절하고
버클을 닫으면 알맞은 착용 준비가 끝납니다. 전 설명을 위해서 풀었으니까 이거 다시 장착해 줄게요. 이렇게 손목에 걸치고 버클을 닫아서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메탈 밴드의 텐션 때문인지 잘 착용해도 밴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툭 튀어나와요. 잘못 착용했나 싶어 거꾸로도 껴보면 역시 한쪽이 튀어나옵니다. 잘 보시면 내부의 버클이 강제로 R값을 만들어서 밴드의 텐션을 만들어줍니다. 이쪽에 그래서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팔목이 좀 더 가는 여성분이 착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끼워보면 가운데를 잘 맞춰서 착용해도 금세 다시 한쪽이 튀어나옵니다. 조금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튀어나와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 손목이 너무 얇아서 그런가 싶어서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장착을 해봐도 이쪽 한쪽이 이 내부의 버클 때문에 강제로 R값이 생겨서 좀 더 뜨게 됩니다.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시계를 제 사이즈로 맞추고 다시 장착을 해도 어차피 중력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무튼 팔이 이렇게 위아래로 아무튼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공간이 더 많이 뜨게 됩니다. 이걸 맞춰서 이렇게 당겨 놨다가도 이렇게 흔들면 다시 이쪽에 공간이 생기죠. 여기는 잘 안 생겨요. 다시 이렇게 당겨서 이쪽에 손가락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잘 다녀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흔들 다시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메탈 밀레니지 스트랩은 이게 잘못 산 건지 잘못 찬 건지 처음엔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하는 제품입니다. 처음 써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제외하면 메탈이라 통기성도 좋고 날개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일체감이 높아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매력이 있습니다. 워치폴을 벗어놓아도 이 텐션 때문에 시계가 딱 서 있는데 충전기를 붙여놓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구매 사은품으로 받았던 그랑데 세탁기나 셰리프 충전 거치대는 이 곡선 때문에 충전기에 닿지 않아 사용할 수 없고, 평판형인 무선 충전 트리오 제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판형 무선 충전기는 기본 밴드처럼 밴드가 일자로 펴지는 제품이 아니라면 밴드를 분리하는 게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없긴 했죠. 이건 가죽 디버클이나 메탈 밴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아무튼 메탈 밀레니지 스트랩을 사용하면 기본 충전기를 알맹이에 탁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세워서 놓게 되면 아무래도 버클의 도색이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메탈 시계도 스크래치가 생기는 부분이 대부분 버클 부분이죠. 근데 시계는 대부분 재질 본연의 색상 혹은 도금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스크래치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얘도 실버는 모르겠는데 블랙 색상은 심지어 무광이라 사용 습관이나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서리의 아노다이징이 살살 벗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워치폴을 차고 맥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판이 팜레스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용하면서 살살 알루미늄 상판을 긁는 느낌이라 결국 워치를 벗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 시계줄을 벗기고 워치폴 유닛을 보면 이 커브를 막아주는 엔드캡 부분이 날카로운지 바디를 긁어놨습니다. 안쪽에 네 군데가 정확하게 벗겨진 게 보이시죠? 한 군데만 그랬으면 제가 어디 부딪혔겠다 싶은데 정확하게 자로잰 듯 동일한 위치가 긁힌 걸로 봐서는 엔드캡 또한 알루미늄이라 결착하고 압박에 의해 상처가 나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라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쓰입니다. 그냥 애플워치의 밀레니지 루프처럼 흐느적거리는 메탈 밴드에 결착 방식을 조금 다르게 디자인했다면 좋았을 텐데 디자인은 예쁘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조금 추워지면 밀레니지 루프 스타일의 메탈 밴드들은 촘촘한 홈이 있기 때문에 니트 소재의 옷소매를 다 뜯어먹어서 불편하죠. 털이 많으면 털도 좀 뜯어먹거나 그 주변만 제모가 되기도 하죠. 제가 웬만해서는 제품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단독 디자인은 괜찮지만 결국엔 사람의 팔에 차는 제품이잖아요. 착용했을 때 중앙이 안 맞아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이나 디자인을 많이 깎아먹고 편의성은 좋으나 기존 디바이스들과의 호환성이 좋지 않습니다. 책상 혹은 침대 옆에 무선 충전 트리오 이런 거 하나 놓고 깔끔하게 사용하셨다면 얘 때문에 기본 충전기를 또 연결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정갈하게 차려놓은 IT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갇혀놓은 환경이 망가지는 게
게 이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잃는 게 있으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할 텐데 쿠폰을 써서 33,000원인 거지 정가는 6만원대니까 내가 이 돈 줘가면서 굳이 이래야 하나 싶습니다. 물론 경쟁사인 애플의 메탈 밴드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준이고 심지어 가격이 실리콘 밴드 수준이라 제품의 퀄리티만 보면 좋아요. 그리고 납득도 갑니다. 근데 써보면 아쉽죠. 드디어 삼성에서 밀레니지 스트랩을 내놓았는데 분명 깔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걸 제외한 단점들이 너무 명확하고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들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케바케니까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리뷰는 언제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의 관심이 밴드 주제에 굉장히 많이 쏠려서 많이들 검색하셨겠지만 실제 제품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제품을 구매하려 했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